안녕하세요. 방패 계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책임한 픽은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로 본인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 클리퍼스는 지난 9일 피닉스전 경기에 출전한 슛을 던져낸 클리퍼스의 모든 선수가 50% 이상의 높은 야투 성공률을 기록을 하면서 3점슛 15개 포함해서 야투율 62%로 1에서 4쿼터를 전부 가져가고 27점 차이로 크게 승리를 챙긴 클리퍼스. 최근 5경기 중에서 4승 1패를 했고 오펜시브 레이팅 125.3, 디펜시브 레이팅 112.6를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론토 랩터스. 토론토는 지난 11일 알전 이후에 백투백 일정으로 경기를 하는 토론토 백투백 일정에서 2승 4패를 기록을 했고 야투율 48.1%, 평균 득점 116.0를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박사 의견. 빅3으로 맞붙었던 직전 피닉스전 27점 차이의 큰 승리를 가져간 클리퍼스와 레이커스전 이후에 백투백 일정으로 경기를 하는 토론토의 시즌 첫 맞대결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최근에 했던 5경기 가운데 4승 1패, 공격력, 수비력 전부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있으며 홈에서 백투백 일정에 토론토를 상대를 하는 만큼 더 우세한 경기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토론토는 레이커스 원정 일정 이후에 클리퍼스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동 없이 경기를 하는 부분은 다행인 부분이지만 전력에서 강력한 클리퍼스를 백투백 일정의 핸디캡을 보유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선 클리퍼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합니다. 유타 재즈. 유타는 지난 9일 미러키전 전반전 경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이며 31점 차이로 앞서간 모습이었으며 3쿼터 조금 멈칫하며 추격을 당했지만 4쿼터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다시금 힘을 얻으면서 10득점 4리바운드를 하고 미러키를 상대로 16점 차이로 승리를 가져간 유타 2연승을 했으며 최근에는 5경기 4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119.8, 디펜시브 레이팅 111.8을 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덴버 너게츠. 덴버는 지난 8일 디트로이트전에서 자말 머레이가 3점 슛 3개 포함 야투율 58%로 37점을 얻어내며 니콜라 요키치의 공격 부담을 한시름 덜어놔 주었고 공격 시도를 줄여낸 니콜라 요키치가 7리바운드 16어시스트 블록슛 5개로 동료 선수들을 지원을 하면서 승리를 얻어낸 덴버. 최근 5경기 중에서 3승 2패를 기록을 했으며 오펜시브 레이팅 119.4, 디펜시브 레이팅 117.1을 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홍박사 의견. 최근 10경기 가운데 8승 2패로 굉장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타와 최근 10경기 역시나 8승 2패를 기록 중인 덴버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인 상황입니다. 최근 10경기 같은 성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유타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직전에 했던 미러키전까지 승리를 가져가며 상승 모드에 가속을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도 충분하게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덴버는 기본적인 전력에서 유타를 앞서간 상태이고 맞대결 1차전 승리로 챙겼기 때문에 평소대로 경기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많은 어려움 없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선 덴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골든 스테이트는 지난 8일 토론토전에서 클레이 탐슨은 3점 슛 5개 포함 야투율 67%로 25점을 얻었지만 에이스 스테픈 커리는 3점 슛 9개 시도 전부 놓친 모습이었고 야투율 14%로 9득점에 끝이 나는 부진한 모습이 1에서 4쿼터 동점, 리드 한 번도 못 따내고 패배한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최근 5경기 2승 3패를 기록했고 오펜시브 레이팅 122.2, 디펜시브 레이팅 125.8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뉴올리언스는 지난 8일 세크라멘토 경기에서 3점 슛 19개 포함 야투율 61%로 내 외곽에서 괜찮은 슈감각을 보여주었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51, 25로 더블 스코어 차이로 상대를 압도를 하며 33점 차 크게 승리를 가져간 뉴올리언스입니다. 최근 5경기 가운데 4승 1패를 기록했으며 오펜시브 레이팅 122.9, 디펜시브 레이팅 107.4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박사 의견. 스테픈 커리의 컨디션이 불안정하며 최근에는 5경기 2승 3패로 안 좋은 골든 스테이트와 자이온 윌리엄슨이 빠진 경기에서도 세크라멘토전을 승리해낸 뉴올리언스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인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에 맞붙었던 경기에선 스테픈 커리가 42점을 가져가면서 28점 차이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최근 경기력에서는 뉴올리언스가 명확하게 괜찮은 모습을 보였으며 스테픈 커리의 컨디션이 기복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차전이랑은 영다른 경기 전개가 펼쳐지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선 뉴올리언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시카고 불스. 시카고는 지난 9일 샬럿전 1쿼터를 1점 차이로 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우세하게 펼치던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4쿼터 마지막 동점을 내주면 연장전까지 연결해간 끝에 연장전 잭 라빈을 뺀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전부 득점을 얻어내며 2연승을 한 시카고. 최근 5경기 가운데 3승 2패를 기록했고 오펜시브 레이팅 108.0 디펜시브 레이팅 107.4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휴스턴 로켓츠. 휴스턴은 지난 9일 마이애미전 전반전 3점슛 10개를 얻어내며 외곽에서 괜찮은 모습을 선보이면서 쟁쟁한 경기를 했지만 후반전 3점슛 21개 시도를 했지만 4개 정도 밖에 성공을 못 시켰고 그래서 점수가 점점 차이가 나며 추격에 실패를 했고 경기를 허용한 휴스턴. 최근 5경기 가운데 3승 2패를 기록했고 오펜시브 레이팅 113.6 디펜시브 레이팅 111.9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박사 의견. 샬럿 2연전 전부 승리를 하며 2연승을 하고 있는 시카고와 원정 경기에서는 명확하게 약한 모습으로 직전에 했던 마이애미 원정에서 패배를 했던 휴스턴의 시즌 첫 맞대결인 상황입니다. 시카고는 샬럿 2연전 잭 라빈이 다시 돌아와서 힘을 더해주고 있으며 홈에서 펼치고 있는 경기 원정에서 강하지 못한 휴스턴을 상대를 하는 만큼 조금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스턴은 원정 경기 3승 11패를 했고 야투율 45.7% 안 좋았으며 원정에서 연패의 모습을 4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선 시카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보스턴 셀틱스. 보스턴은 지난 9일 인디애나전에서 제이슨 테이텀이 결장하게 된 경기. 상대인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2쿼터 중반에 부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전반전 9점 차를 리드하며 쉽사리 경기를 가져갈 듯 보였지만 후반전에서 수비가 전혀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대에게 야투율 58%를 허용하게 되면서 2점 차를 석패하였어요. 최근 5개의 경기 중 3승 2패를 기록했고 오펜시브 레이팅 122.5과 디펜시브 레이팅 107.7예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미네소타는 지난 10일 올레도전 이후에 백투백 일정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었어요. 1승 1패로 야투율은 46.9%이며 평균 득점은 116.5이에요. 홍박사 의견. 경기 양상을 살펴본다면 직전 경기에서 상대 에이스가 2쿼터에 빠져나가게 되면서 유리하게만 보였던 경기를 보스턴은 2점 차로 내주게 되었고 백투백 일정으로 경기하는 미네소타의 시즌 2번째 맞대결이에요. 보스턴은 직전 인디애나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내주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훌륭한 경기력을 이어나가고 있고 홈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로 백투백 일정의 상대를 만나게 되는 만큼 홈 연승을 노려보기에 충분해요. 미네소타는 맞대결 1차전에선 승리로 이끌긴 했으나 최근의 경기력을 살펴본다면 다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4연속의 원정 경기에서 백투백까지 겹쳐버린 일정으로 인해 여러모로 불리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보스턴의 에이스인 제이슨 테이텀의 경기 출장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고 두터운 전력을 가진 보스턴으로서 테이텀이 결장하게 되어도 크게 불리해 보이지는 않아요. 홈 18연승을 기대해볼 만하겠어요. 디트로이트 피스톤. 디트로이트는 지난 10일 세크라멘토전 이후에 백투백 일정으로 경기를 치루었어요. 백투백 일정에서 1승 5패를 거두었고 야투율은 47.5%로서 평균 득점은 112.0이에요. 샌안토니오 스퍼스. 샌안토니오는 지난 8일 클리블랜드전에서 1쿼터 야투율 68%로 좋은 출발을 하면서 앞서 나갔으나 2쿼터 상대의 좋은 수비에 막히게 되면서 야투율이 무려 32%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역전을 당하게 되었어요. 후반전에서는 공격, 수비에서 모두 밀리게 됨으로써 경기의 막판까지 추격했으나 아쉽게도 2점차 패배를 하게 되면서 5연패를 거두게 되었어요. 5개의 경기에서 오펜시브 레이팅 110.8, 디펜시브 레이팅 121.3를 기록하였어요. 홍박사 의견. 경기 양상을 살펴본다면 동부 컨퍼런스의 꼴등인 디트로이트와 서부 컨퍼런스의 꼴등인 샌안토니오 시즌 첫 맞대결이에요. 비록 같은 꼴등이지만 백투백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부담감을 안고서 경기를 치르는 데다가 특히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는 했으나 케이드 커닝햄의 결장이 유력한 경기인 만큼이나 디트로이트는 불리한 상황이고 반면에 샌안토니오는 주전들의 부상 선수가 없는 상태로서 이틀 동안 휴식을 가진 후 치르는 경기인 만큼이나 다소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어 양팀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매치업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전력상 그리고 일정상으로도 확실히 유리한 쪽은 샌안토니오이기 때문에 샌안토니오의 승리를 추천해요.
인디애나 페이서스. 인디애나는 지난 9일 보스턴전에서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2쿼터 중반에 부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전반전에서 9점차 리드를 내주게 되었지만 후반전에서 버디 힐드가 3점 슛 3개를 포함하여 13득점을 하였고 베네딕트 메서린이 3점 슛 2개를 포함하여 11득점을 하였으며 TJ 맥코넬이 10득점을 하게 되는 등 벤치 멤버들의 맹활약으로 인하여 2점차 신승하게 되었어요. 최근 5개의 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였으며 오펜시브 레이팅 124.4과 디펜시브 레이팅 116.9예요. 워싱턴 위저즈. 워싱턴은 지난 9일 오클라호미 시티전에서 조던 풀이 24득점을 하였고 카일 쿠즈마가 22득점을 하여 15리바운드로 제 몫을 해주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골밑 득점이 48-70으로 상대와 골밑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서 5연패를 하게 되었어요. 최근 5개의 경기에서 오펜시브 레이팅 108.9과 디펜시브 레이팅 126.4를 기록했어요. 홍박사 의견. 경기 양상을 살펴본다면 직전 경기에서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햄스트링의 부상을 입게 되면서 2쿼터 중반에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오게 된 인디애나와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패하게 되면서 5연패 중인 워싱턴의 시즌 3번째 맞대결이에요. 인디애나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결장이 유력한 경기이나 버디 힐드, TJ 맥코넬가 받쳐주고 있어서 든든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워싱턴의 최근 경기력을 살펴보았을 때는 좋은 상황이 아니고 카일 쿠즈마를 제외하게 된다면 크게 위협적인 선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인디애나가 약체인 워싱턴을 홈에서 만나게 된 만큼 당연하게 승리로 이끌 것으로 보여지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샬롯 호네츠. 샬롯은 지난 9일 시카고전에서 1쿼터를 1점 차로 따낸 이후에 리드를 내주게 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고 4쿼터 종료 막판에 마일스 브리지스가 동점골을 넣게 되면서 연장까지 승부를 늘려가게 되었지만 9번의 슛을 시도하게 된 중에 2개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2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최근 5개의 경기 중 1승 4패를 기록하였고 오펜시브 레이팅 108.0과 디펜시브 레이팅 117.5예요. 세크라멘토 킹스. 세크라멘토는 지난 10일 디트로이트전 이후에 백투백 일정으로 경기를 치루었고 1승 4패의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야투율은 43.9%로 평균 득점은 109.0을 기록했어요. 홍박사 의견. 경기 양상을 살펴본다면 최근 5개의 경기 중에서 1승 4패를 하고는 있지만 그 1승을 세크라멘토에게 거두게 된 샬럿과 디트로이트전 이후 백투백 일정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 세크라멘토의 정규 시즌 2번째이면서 마지막인 맞대결이에요. 샬럿은 최근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난 1월 3일 세크라멘토 원정 경기에서는 승리를 가져왔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홈경기로 치러지는 것과 동시에 상대는 백투백 일정인 경기인 만큼 승리를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겠어요. 세크라멘토는 백투백 일정 1승 4패로 야투율은 43.9%로 좋지 못한 상황이고 연속 원정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 만큼이나 전력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샬럿은 맞대결 1차전에서 승리를 했었고 또한 체력적으로도 앞서고 있는 만큼 연패를 끊어내기를 기대해볼 만하겠어요. 애틀랜타 호크스. 애틀랜타는 지난 8일 올랜도전 전반전에서 9점 차를 리드함으로써 앞서갔던 경기에서 3쿼터 역전을 허용하게 되면서 4쿼터까지 끌려갔던 경기를 종료하게 되었어요. 막판에 사디크 베이의 덩크슛으로 인해 연장까지 경기를 끌고 갔었으나 턴오버 2개를 기록하게 되는 등 5득점에 그치게 되면서 패배로 마치게 되었어 2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최근 5개의 경기 중 2승 3패를 기록하였고 오펜시브 레이팅 115.0과 디펜시브 레이팅 122.5예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지난 7일 유타전에서 에이스인 조엘 엠비드가 결장한 경기로 골밑 득점을 62-72 기록하였고 3점 슛 성공률은 18%, 7오버 38, 로서. 리바운드 싸움 34-48로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패배하게 되어 2연패를 기록했어요. 최근 5개의 경기 중에서 2승 3패를 기록하였고 오펜시브 레이팅 108.3과 디펜시브 레이팅 116.6예요. 홍박사 의견. 경기 양상을 살펴본다면 최근 5개의 경기 중 양팀 모두가 2승 3패씩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의 시즌 3번째 맞대결이에요. 지난 2번의 맞대결에서 필라델피아가 모두 승리하게 되었으나 이번 경기에서 조엘 엠비드가 연습에 아직 참가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서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다소 미소 지어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경기당 평균적으로 30점 이상을 해결해주고 있는 선수로서 존재감에서 확실하게 차이는 분명하겠네요. 만약 조엘 엠비드가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면 필라델피아가 연패를 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애틀랜타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에요. 마이애미 히트. 마이애미는 지난 9일 휴스턴전에서 타일러 히로가 3점슛 5개를 포함하여 야투율 50%로 28득점을 하였고, 밤 아데바요가 야투율 75%로 22득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12리바운드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를 포함하여 팀 3점슛 15개를 이루었어요. 야투율 50%로 승리를 얻게 되었네요. 최근 5개의 경기 중 2승 3패로 오펜시브 레이팅 109.0과 디펜시브 레이팅 113.4예요. 오클라호마 썬더스. 오클라호마 시티는 지난 9일 워싱턴전에서 골 및 득점 72-48을 기록하였고, 3점슛 성공률은 50%, 1대 4쿼터 모두 50%가 넘어가는 야투율을 유지시켰으며, 샤이 길저스 알렉산도가 32득점, 챗 홈그랜과 31득점을 펼치는 활약에 2연패 마감을 하였어요. 최근 5개의 경기 중 3승 2패를 기록하였으며, 오펜시브 레이팅 125.0과 디펜시브 레이팅 122.1예요. 홍박사 의견. 경기 양상을 살펴본다면 원정 5연전을 치르고 홈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홈 3연승 중인 마이애미와 워싱턴을 상대로서 2연패를 마감하게 된 오클라호마 시티의 시즌 첫 맞대결이에요.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 휴스턴전 오랜만에 돌아오게 된 홈에서 120점을 기록하면서 원정 경기 공격에서 좋지 않았던 흐름을 끊어내게 된 모습을 보여준 만큼이나 최근 무서운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를 만났으나 해볼 만한 경기로 보여지긴 해요. 오클라호마 시티의 최근 공격력은 조호나 수비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약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경기 원정 경기로 좋은 수비력을 가진 마이애미를 만나게 된 부분은 다소 우려가 되는 점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원정 경기 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 야투율은 49.7%로 좋은 상황인 만큼 오클라호마 시티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어지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